오늘은 박완서의 소설 카메라와 워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카메라는 요 제목이죠. 카메라와 워커에서 카메라는 휴일에 야외에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력을 뜻하는 것으로 서술자인 나가 조카가 누리기를 바라는 안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카를 이과로 전과시키고, 왜? 당신이 이과가 대세였거든. 취직 잘 된다고. 지금도 별반 차이는 없지만요. 원래 방향은 좀 다르지만 대학에서의 데모를 경계하는 등 이념으로부터 조카를 분리시킵니다. 왜? 이념에 묶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안정적인 삶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이 조카의 아버지, 즉 나의 오빠, 이 오빠가 전쟁과 그 다음에 좌익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전쟁 중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상처가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것은 전쟁과 이념의 상처, 즉 오빠, 서술자의 오빠, 조카의 아빠. 자, 이 전쟁과 이념의 상처가 인물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70년대 개발과 근대화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휘말려 근면성실한 삶을 강요받으며 이 근면성실한 삶을 우리 작업화라고 하죠. 이 워커가 되겠습니다. 이거 군화가 아니고 작업화, 노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강요받으며 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당시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카메라와 워커는, 카메라는 어떤 안정적인 삶, 워커는 노동자의 삶,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전개 위기 결정 결말. 발단, 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1인칭 시점이에요. 20살에 6.25 전쟁으로 오빠 내외를 잃고 남한으로 피난을 와 어머니와 함께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키웁니다. 결국 이 작품은요, 전쟁을 경험한 나와 그 다음에 어머니 세대, 그 다음에 전쟁을 글쎄 경험했다고 해야 되나? 경험을 하긴 했지. 고아가 됐으니까. 그러나 어떤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는 않은, 자, 조카 훈이, 요 전쟁 경험 세대와 전쟁 미경험 세대라고 할까요? 자, 미경험 세대인, 자, 요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우리가 챙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은 오빠는 생전에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불온한 서적을 읽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진보적 내지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조카 훈이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왜? 오빠 내외가 죽었으니까 조카 훈이는 자랄수록 죽은 오빠를 닮아간다. 이때 죽은 오빠를 닮아간다는 것은 외양을 죽은 오빠를 닮아간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꾸 오빠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주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나가 바라는 것은 훈이가 착실한 직장에 취직해서 휴일이며 카메라를 메고 야외에 나갈 정도의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유가 되겠네요. 자, 이제 전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문학교까지 나왔음에도 해방 이후에 직장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념 분쟁에 휘말려 생활인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오빠의 삶과, 그러니까 이 오빠도 나름 공부를 했어 안 했어? 했어. 훈이가 조금의 연관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떻게 부자지간에 연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겠죠. 근데 이때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활 방식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즉 지 아버지, 나의 오빠인 지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과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대학을 가면 좋은데 형편없이 성적이 떨어진 훈이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의 기대와는 조금 못 미쳤네요. 결국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입학을 합니다. 위기 부분 볼까요? 나이 걱정과는 달리 훈이는 데모 같은 데 끼어들지 않고, 즉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지만 이내 두 번째 시련 취업 문제에 부딪힙니다. 와, 이과까지 돌린 것은, 전공을 돌린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편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또 안 되네. 훈이는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고아인 조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만 전쟁에 대해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외 취업에 반대하고 훈이는 Y건설의 고속도로 측량 기사 보는 보조예요. 보조로 취직을 합니다. 이에 훈이는 Y건설의 영동고속도로 현장에 측량 기사 보조 자리를 얻고 워커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이 뭡니까? 카메라와 워커죠? 자, 워커. 이 워커는 결국 뭡니까? 영동고속도로 현장에 측량국 기사 보조 자리를 얻고 마련한 거니까 어떤 노동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카메라는 뭐였죠? 카메라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아하,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계속 갑시다. 절정 부분 볼까요? 일을 하러 떠난 훈이는 안부 편지 한 장도 없었고, 이거는 좀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와 어머니에게 한번 다니러 오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훈이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는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훈이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1970년대 자, 우리 고속도로, 자, 경제개발이죠. 경제개발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막 만들던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현실을 요 대목에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훈이를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인물로 키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자인하면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조차 전혀 알지 못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 자신의 선택이 자신이 조카에게 어떻게 보면 반강요하다시피 했던 이런 선택들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헷갈린다는 얘기죠. 반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이고요.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이다. 그 다음에 6.25 전쟁과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좌절,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서술자의 기대와 실제 결과의 괴리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 괴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자, 무슨 소리냐고요? 자, 서술자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훈아, 공대 같은 데를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살림도 재미있게 보고 재산도 들리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하게? 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공대를 가라라고 하는 진학과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취직이에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고 일요일이면 카메라를 메고 동부인에서 부인과 함께 야외 놀러가 나갈 만큼 재밌게 살아야 한다라고 나는 기대를 합니다. 훈이에 대해서. 그런데 진학과 관련해서는요. 어때요?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결국 훈이는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럼 취직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는 족족 떨어집니다. 즉 서술자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당대 현실의 모습, 어떤 현실? 공대 출신이 많은 현실, 그러면서 취직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 그러면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니게 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의 대비를 통해 현실 상황을 표현합니다. 요건 서술상의 특징 중에서도 소재와 관련된 거겠네요. 자, 소재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카메라죠.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는 나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을 의미하며, 훈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요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가 그렇다면 워커는 어떻습니까? 이 워커는 나 서술자의 입장에서는요, 고된 노동의 현실이 사회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며, 훈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감당하고 버티겠다고 다짐한 삶을 의미합니다. 왜 다짐한 삶이냐면, 야 그냥 서울로 올라가자 라고 했는데 훈이가 거절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워커는 결국은 훈이가 선택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한 빛깔의 와이셔츠, 합성 바지, 그 다음에 구두, 그 다음에 다방, 당구장, 탁구장, 오락실, 맥주홀, 대포집. 자, 이런 것들은 소재고요. 이건 공간이죠. 그 다음에 라디오의 음악 프로 등등등,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소재와 공간을 통해서 훈이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삶이고요. 즉, 온갖 도시의 소재와 공간을 제시해서 어떤 훈이의 향락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간벽지의 도로공사 현장, 미군 작업복과 워커와 같은 것들은요, 상간벽지의 도로공사 현장이라는 공간과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통해 고단한 노동 현실이 사회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삶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요, 서술자의 가치관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술자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훈이의 가치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단 서술자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문과에 가서 뭐하게,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왜 사나, 뭐 이런 거지.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것을 궁리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는 게 아닌가,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서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라고 해서, 즉 문과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 발음도 안 되네. 자, 문과 가서 뭐하게 라고 해서 문과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즉 서술자인 나가 생각하는 문과는 어떤 삶이에요?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서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아니야 이러는 거죠. 밥 못 먹고 살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과는 어떠냐고요? 이과는요, 공대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잘 팔린다더라. 대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는 것을 궁리하는 거야. 너는 이 사회에 수능해서 이득이 보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해서 이과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회에 수능해서 이득을 보는 삶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자인 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문과와 이과를 통해 현실적이고, 현실 수능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속물적인 삶,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훈이는 어떨까요? 훈이는 이래요. 그까짓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찌감치 집어치우는 게 낫겠어 했더니 훈이가 대답합니다. 그건 싫어. 뜬금없이. 이 고생을 왜 해?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들이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즉 훈이가 서울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고모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즉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면서 고모, 흥분하지 마라. 나는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이게 어찌 본다면 훈이의 어떤 본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고모, 오해하지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느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그러니까 뭐야? 고모의 당초 계획은 뭐야? 먹고 사는 거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뭐 어쨌거나 간에 나는 파국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이 현실을 타개하려고, 극복하려고 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함으로써 훈이도 어때요? 자기 나름의 나름대로 현실을 극복하려 하며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 전체의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